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내일도 사실 일정이 빠듯해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이렇게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은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식시장이나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아닌데 금이랑 은만 유일하게 정말 큰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금과 은의 상승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은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상승이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과 은이 같이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는 것은 가장 먼저 미국 달러 지수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가, 요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과 은의 가격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고 이게 거의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지금 달러 지수와의 움직임과 상당히 이렇게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달러 지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이고, 그러고 이렇게 달러 지수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왜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달러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은행 예상 밖 금융완화 축소, 장기금리 상한 0.5%로 인상.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도 일본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 기조를 일부 변경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마이너스 0.1%로 동결했다. 그러나 10년물 국채금리는 0%로 유도하되 변동폭을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확대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가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그동안 해오던 저금리 정책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YCC라고 그래서 이 금리를 고정시켜 줬었어요. 0.25% 마이너스 0.25% 여기 사이에서만 금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이하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아서 금리를 여기로 맞춰주고, 금리가 이 이상 올라가려 그러면 중앙은행이 모든 국채를 다 사서 이 안으로 다시 금리를 집어넣는 이런 형식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인데, 이거에 상한선을 줘서 이 이상 안 올라가게 중앙은행이 직접 막아주겠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방어해주겠다라고 해온 이 기조가 무너진다는 건 이제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많은 국채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국채를 내던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팔아서 엔화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니까 엔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발표 이후로 달러와 엔의 환율이 폭락하면서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달러와 다른 6개국의 주요 통화와 상대 비교를 통해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수치화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엔화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건 이제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 온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금과 은의 상승은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엔화가 폭등하면서 일어났었던 현상이다. 엔화가 그러면 왜 폭등했었느냐? 일본이 더 이상 완화적인 기조를 꺾고 긴축적인 기조로 바뀌려는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이다. 요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만으로 오늘 금과 은의 상승의 이유는 전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왜 다른 자산들은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번 12월에 있었던 FOMC 회의가 이러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생각하는 2023년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돼요.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지난 9월에는 내년에 1.2% 정도 성장할 걸로 봤었는데 이거를 대폭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 진짜 많이 내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경제를 전망해서 라기보다는 경제가 이 정도까지 안 좋아질 수 있어, 우리가 그만큼 긴축을 좀 빡세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를 같이 내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도 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9월에는 내년에 4.4%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도 더 인상해서 4.6%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의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물가 상승률이 어떻냐라는 지표인데, 먼저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이 PC 지표를 보면 9월에는 분명히 내년에 2.8%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걸로 봤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해서 3.1%로 보고 있다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들, 뭐 식품과 에너지 같은 거를 뺀 이제 물가 지수인 이 코어 PC를 보면요. 이것도 3.1%로 예상했었는데 3.5%로 더 상향 조정을 했어요. 즉 물가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바꾼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023년에는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할 걸로 연준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당연히 주식과 채권이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금과 은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OMC 때 워낙 긴축적인 발언으로 투자시장이 한번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금과 은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FOMC 이후로도 쭉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더불어서 어찌됐든 내년에 경기 침체도 오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연준이 긴축을 정말 강하게 할 텐데 금과 은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면, 사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투자자들은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이 이상으로 올라가긴 힘들 걸로 지금 예측을 해서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 금리인 인형물 국채 금리를 봐도 거의 4.7%까지 상승했었던 금리가 이제는 4.2%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준의 긴축 기조 물론 센 것을 알고 있고 내년까지 막 그렇게 강한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의 긴축은 정말 힘들다라고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금리에 있어서만큼은 주식 투자자나 다른 어떤 투자자들보다 채권 투자자들의 견해가 가장 정확한데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다면 내년에 경기 침체는 분명히 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보이고 물가가 꽤나 고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서 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채권 투자자들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사실 금과 은의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의 금과 은의 상승이 꽤나 폭발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의 금과 은의 상승이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좀 더 폭발력 있는 상승이 나오고 좀 더 독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건데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면 대략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투자시장에서는 흔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시그널 중 하나인데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서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0.68%로 지금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198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장단기 금리차를 보아도 지금 마이너스 0.8%로 여기서 집계된 198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태라는 것은 이런 거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금과 은의 상승이 뭐 단기적인 그냥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의 이런 금과 은의 상승이 하나의 지금 추세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됐던 거긴 한데요. 사실 별 시답잖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 월스트리트 실버라는 은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를 갑자기 팔로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은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조금 화제인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팔로우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뭐 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일론 머스크는 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금과 은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때 만나요.